올해 11월은 토트넘 팬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잊고 싶은 악몽과도 같은 달이 됐습니다. 11월에 있었던 3경기 모두 전패를 하면서 초반 10경기 때 보여준 무패 행진이 무색하게 챔스권 밖으로 힘없이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물론 지난 맨시티전 정말 짜릿한 무승부로 금요일 웨스트햄전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아무래도 11월 월간 수상과 관련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프리미어리그 최초 호주인 감독인 엔지 감독이 부임한 첫 새 시즌에 3달 연속 감독상을 휩쓸면서 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썼지만 11월에 실시한 이달의 감독상 투표에서는 안타깝게도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투표는 이미 종료됐지만 그때 후보를 보자면 루턴타운의 에드워즈 감독, 뉴캐슬의 하우 감독, 본모스의 이라올라 감독,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지난 11월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감독상을 주는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맨유 테나흐 감독은 11월에 열린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골 득실도 플러스 5를 기록해서 11월 감독상의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죠. 풀럼, 루턴타운, 에버튼을 상대로 3연승을 하면서 동시에 계속 무실점 기록을 유지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만 보시는 분들은 맨유 분위기가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에서 유력한 감독상 후보에 오르면서 맨유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 열린 챔스 조별리그에서 맨유는 쓰라린 역전패와 무승부를 거둬서 A조 꼴찌로 탈락이 유력하거든요. 조 3위는 유로파리그라도 노려볼 수 있지만 꼴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탈락입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리그컵 16강에서도 뉴캐슬을 만나 0대3 패배로 탈락했네요. 그리고 지난달 3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막상 맨유 리그 순위는 7위로 유로파 리그도 아닌 컨퍼런스 리그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21경기 성적은 10승 1무 10패로 반타작도 못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면 11월 이달에 감독상을 받고 나서 12월에 테나흐가 잘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되는 거죠. 최근 영국 매체들이 연이어 충격 보도를 하면서 테나흐의 경질이 현실화되기 직전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올 시즌 특이하게도 아직 경질된 감독이 없다면서 리그 문화가 바람직하게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면 맨유를 챔스로 복귀시킨 감독이 이번 시즌 최초로 잘리는 감독이 됩니다. 분명 여름까지의 분위기는 무지 좋았거든요. 오나나, 호일룬, 마운트 등 영입도 화제였고 영국 BBC 포함 많은 해외 매체들에서도 맨유가 탑4는 기본이고 우승도 노린다고 평가했죠. 그런데 조편성까지 도와준 챔스에서 꼴찌, 지난 시즌 우승했던 카라바오컵 16강 탈락, 리그 7위의 골득실은 -1. 물론 경기 외적으로 구단 매각 문제도 있고 남일인 것 같지 않은 부상 병동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결국 영국 현지 매체들도 최근 일제히 테나흐 감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시작은 지난 뉴캐슬전 패배였습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리그 2차전 그리고 앞서 말한 리그컵 16강전 그리고 이번 리그 14라운드 뉴캐슬과 만나서 내리 3번을 모두 패배했죠.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 따르면 맨유가 뉴캐슬에게 3연속으로 진 건 1922년 이후에 무려 101년 만에 벌어진 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뉴캐슬전 선발로 나온 마샬이 경기 중 대놓고 테나흐에게 짜증을 내면서 정면으로 대드는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자신에게 대드는 선수를 용납하지 않는 테나흐 감독의 성질은 이미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시즌 중에 팀을 떠났고 현재 환율로 1200억이 넘는 제이든 산초 역시 항명을 했다고 알려진 이후 방치 중입니다. 또 맨유의 핵심 센터백인 라파엘 바람마저도 4순위로 밀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테나흐와 불화설이 돌기도 했고요. 처음에 호날두가 폭탄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해도 선수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여러 명의 선수가 테나흐 감독에게 정면으로 대들고 있다는 건 분명 다시 생각해볼 상황이 맞습니다. 뉴캐슬전 패배 이후 한 현지 해설자는 테나흐 감독은 맨유가 실점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 같다. 놀랍게도 하프타임에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지난 시즌까지 칭찬받았던 용병술마저도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뉴캐슬전 이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테나흐 감독이 라커룸의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충격 보도로 이미 선수단 절반 이상이 테나흐의 스타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일반 기자도 아니고 스카이 스포츠의 수석 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한 보도니까 믿을만 하겠죠. 스카이 스포츠 뉴스의 수석 기자인 카베 소레콜에 따르면 테나우는 맨유 라커룸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한다. 선수들은 테나우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과 제이든 산초에 대한 처우에 의문을 제기했다라면서 선수당 과반수가 불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선수들이 경기 스타일에 불만을 품고 있고 훈련 중에 너무 많이 뛰게 만드는 게 가혹하다고 느낀다. 왜 달리는지 이유도 모르겠다는 선수도 있다. 또 몇몇 선수들은 산초가 받는 대우에 불만이 있다. 산초는 현재 애들과 훈련을 하고 있고 밥도 혼자 먹고 있다. 선수들 중 상당수는 이건 너무하다고 느낀다라면서 전술 문제, 훈련 문제, 선수 대우 문제까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불만을 품고 있다고 했죠. 완전 총체적 난국이란 소린데 이 정도면 맨유 선수단 분위기는 초상집일 겁니다. 성적도 안 좋은데 인간관계도 완전 파탄났고 구단 매각은 아직도 안 끝난 최악의 상황. 여기서 더 떨어질 때가 있나 싶었지만 놀랍게도 테나우의 만행이 추가 폭로됐습니다. 무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보도한 건데 테나우 감독이 언론 통제까지 하고 있다는 거의 독재 수준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맨유는 구단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에 대한 반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화요일 점심 기자회견에서 4개의 언론 매체를 출입 금지시켰다. 맨유 선수들이 테나 감독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한 스카이 스포츠, ESPN,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미러는 첼시전 사전 인터뷰에서 제외됐다라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솔직히 미러 같은 매체는 찌라시에 가까운 완전 흥미 위주의 황색 언론인 건 인정하지만 스카이 스포츠, ESPN은 완전 메이저 언론이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역시 맨체스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나 감독이 맨유 구단 내부를 넘어서 해외 언론들까지 통제하려는 듯 보입니다. 4개 언론사의 출입 금지 이후에 테나 감독은 그대로 첼시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맨유의 안 좋은 분위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테나 감독은 그 모든 수식을 루머라고 했죠. 구단에 대한 많은 루머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뺏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전환기에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앞서 전해드린 선수단의 불만 폭발 등의 뉴스가 다 루머라고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91억 원을 주고 산 호일룬이 리그 10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고 역대 골키퍼 이적료 4위에 빛나는 오나나는 갈라타사라이전 실수로 A조 꼴찌가 됐는데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게다가 너무 음모론 같은 얘기긴 하지만 테나 감독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소속된 특정 회사를 통해서 유독 많은 선수들을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방금 말한 1191억 원, 7200만 파운드의 선수 호일룬이 이 회사와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맨유로 이적했다는 수상한 정황도 있고요. 데일리 메일의 수석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정말 모든 보도가 다 사실이라면 감독직에 잘리는 게 아니라 배임죄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 경기가 첼시전인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기 중에 선수들의 이상 행동과 선수들의 이상한 플레이들이 나온다면 테나우의 운명이 크게 바뀔 듯하니 오늘 새벽 5시 15분 맨유 대 첼시 경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